50대나 60대의 은퇴를 맞이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을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족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특히 자식들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지는 걸 느끼게 되죠. 내가 이 집에 필요한 존재인가?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한때 가장으로서 가족의 모든 중심에 있던 내가 이제는 그저 투명 인간처럼 느껴지는 순간, 은퇴 후의 진짜 고통이 시작됩니다. 자녀에게 존경받고 싶었던 내 마음이 왜 오히려 그들의 냉소와 거리감으로 돌아오게 된 걸까요? 아들 눈에 나는 실패자. 은퇴 후 집에서 사라진 아버지의 존재감.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꿈꾸지만 가족과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건 누구도 준비하지 못한 현실입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집 안에서 투명 인간처럼 느껴지는 경험은 많은 50대, 60대 은퇴자들에게 큰 상처로 다가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3가지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자녀와의 대화가 불편해졌어요. 박철수 씨 58세는 은퇴 후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회사에서 매일 바쁘게 살던 시절과 달리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자 자녀와의 대화가 줄어들고 어색해졌습니다. 아빠 왜 자꾸 참견해요? 라는 아들의 말 한마디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평소 가족을 위해 헌신해왔다고 믿었지만 정작 자녀에게는 지나친 간섭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는 자녀의 삶에 관심을 가지려는 의도가 오히려 반발심을 불러일으킨 것을 깨닫고 대화를 시작하기 전 먼저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연습을 했습니다. 결국 내가 요즘 좋아하는 일은 뭐니?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아들과 소통을 회복했고 지금은 함께 주말 운동도 즐길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사례 2. 존재감이 사라진 기분이에요. 김영호 씨 61세는 은퇴 후 집에서 점점 자신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식탁에서 자녀들은 각자 스마트폰에 몰두하고 아내조차 김 씨의 의견을 묻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아무도 날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김 씨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되찾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족에게 필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집안의 작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가족에게 자연스레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요즘 더 밝아진 것 같아요. 라는 자녀의 말에 김 씨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의 변화는 가족의 태도 변화로도 이어졌습니다. 사례 3. 아버지의 삶이 공허해 보여요. 이정환 씨 55세의 아들은 아버지를 집에만 있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텔레비전만 보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라는 아들의 솔직한 말은 이 씨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취미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는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활력을 되찾았고 이 과정에서 자녀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기회도 얻었습니다. 봉사 중 찍은 사진을 공유하면서 아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아빠가 멋있어 보이세요. 라는 아들의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봉사를 통해 얻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족에게도 전달되며 관계가 훨씬 나아졌습니다. 문제의 핵심과 해결책. 이 3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소통의 부재와 자신의 역할 상실입니다. 은퇴 후에도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원칙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세요. 간섭이나 조언 대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면 관계가 개선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찾으세요. 가족 안에서의 역할뿐 아니라 봉사나 취미 등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행동으로 가족과의 연결을 이어가세요. 식사 준비를 돕거나 간단한 집안일을 챙기는 행동도 가족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의 삶은 가족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갈 기회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작은 변화와 노력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가족과 소통하려는 의지입니다. 아빠가 변하니 우리도 행복해요. 라는 가족의 말은 은퇴 후 가장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은퇴 후 가족과 소통의 문을 여는 방법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가족과의 관계 또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합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느낀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은퇴 후 가족과 소통을 다시 열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나는 듣고 있나? 소통의 첫걸음. 많은 은퇴자들이 자녀와 대화가 단절되었다고 느끼지만 문제의 근본은 대화를 시도하는 방식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에 익숙한 50대와 60대는 종종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의 자녀들은 이러한 접근을 간섭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 조언 공감과 경청의 기술을 연습하라. 심리학자 존 고트먼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감적인 경청입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그래서 내 생각은 어때? 와 같은 질문으로 시작해 보세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랬구나. 내가 그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가 간다라는 반응은 자녀에게 부모가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구체적인 사례. 한 60대 은퇴자인 김영민 씨는 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대화에서 조언을 멈추고 경청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딸이 아빠, 요즘은 이렇게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하며 관계가 개선되었습니다. 2. 가족 내 작은 역할로 큰 변화를 만들기. 은퇴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라는 감정입니다. 사실 가족 내에서 은퇴 후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변화가 아니라 작고 구체적인 역할을 찾는 것이 관계 개선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가정에서의 기여도를 재구성하라. 가족 내 작은 도움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애들러는 인간은 사회적 기여를 통해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준비를 돕거나 손자와 시간을 보내는 등의 역할은 가족 내에서 은퇴자의 가치를 재확인시켜 줍니다. 구체적인 사례. 박종수 CO19세는 아내와의 대화에서 당신은 집에서 뭘 하고 싶은데? 라는 질문을 받았고 그때부터 매일 식사 후 설거지를 맡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이 작은 일이 오히려 아내와의 대화 시간을 늘려주었고 가족의 분위기도 더 화목해졌다고 말합니다. 3. 새로운 에너지를 가족에게 전달하라.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찾고 그 에너지를 가족과 나누는 것이 관계 회복에 더 효과적입니다. 전문가 조언 나를 위한 시간으로 관계를 풍요롭게. 사회학자 크리스틴 카터 박사는 자신의 행복이 가족 전체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참여, 새로운 취미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그 경험을 가족과 공유하는 것은 관계를 자연스럽게 개선시킵니다. 구체적인 사례. 정하늘 씨 62세는 은퇴 후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자녀들과 나눴습니다. 아빠가 요즘 이렇게 바쁘게 지내니까 훨씬 멋있어 보여요. 라는 딸의 말은 정 씨에게 큰 격려가 되었고 자녀와의 대화 소재도 풍부해졌습니다. 4. 자녀의 독립을 존중하라. 은퇴 후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 중 독립성을 침해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서로 의존하는 형태에서 독립적인 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전문가 조언 부모와 자녀의 경계를 존중하라. 가족 치료 전문가 머리 보에는 건강한 가족 관계는 적절한 거리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자녀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지나친 간섭을 피하며 그들의 선택과 결정을 지지해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례. 이정호 씨 60세는 자녀의 사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궁금해했던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자녀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녀와의 관계가 훨씬 자연스러워졌다고 느꼈고
자녀 역시 더 편안하게 부모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5.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전문가 조언 관계 회복은 장기전이다. 가족 심리학자 수잔 존슨 박사는 정서적 유대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력으로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꾸준한 관심과 대화의 노력이 결국 변화를 가져옵니다. 구체적인 사례. 김도훈 CO 17세는 은퇴 후 자녀와의 대화가 자주 충돌로 끝나자 한동안 관계 개선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노력을 지속하며 결국 자녀와의 관계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시간은 걸렸지만 지금은 자녀와 서로 더 많이 이해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맺으며 은퇴 후 삶, 가족과 함께 다시 시작하기.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문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누구에게나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결국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시작해 보세요.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가정 내 역할을 새롭게 찾아보며 스스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간다면 가족과의 관계는 분명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아빠가 변해서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졌어요. 라는 말을 듣게 되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겁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끝낸 그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숨 좀 쉬겠네. 아침마다 눈 뜨면 출근 걱정, 상사 눈치, 끝없는 업무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그 순간. 그 자유로움에 취한 채 우리는 어느새 그동안 못 누렸던 꿈들을 펼쳐봅니다. 누군가는 유럽 배낭여행을, 누군가는 전원주택을, 그리고 또 누군가는 캠핑카 여행을 떠올립니다. 자유롭게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아침마다 바다가 보이는 데서 눈을 뜨고 싶다. SNS 속 누군가의 멋진 캠핑카, 라이프를 보며 그들도 생각했을 겁니다. 저거 나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꾸미던 캠핑카 인생, 왜 3일 만에 후회가 시작됐을까요? 본론 은퇴 후 캠핑카 인생의 현실. 1. 캠핑카는 차가 아니라 집입니다. 관리와 유지비의 함정. 어시 64세는 퇴직하자마자 약 7천만 원짜리 중형 캠핑카를 구매했습니다. 차 안에 침대, 작은 부엌, 샤워실까지 있으니 말 그대로 움직이는 집이죠. 하지만 캠핑카는 단순한 레저용 차량이 아니라 주거 공간입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겨울철 히터 돌리려면 전기 아니면 LPG 충전해야 하고 하수 처리, 배터리 점검, 냉장고 관리 등 매일 체크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수도와 전기가 연결된 오토 캠핑장이 아니면 1박도 어려운 경우가 많죠. 어씨는 말합니다. 첫날은 좋았어요. 둘째 날도 설렜고. 근데 셋째 날 하수통 넘치고 전기 나가고 이걸 앞으로 몇 년을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더군요. 낭만은 3일, 그 다음은 매일이 정비소 예약이었습니다. 2. 어디서 잘까가 인생 최대 고민이 되는 날들. 비부 부육 10대는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일주하며 살 계획이었습니다. 정착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자. 하지만 현실은 하룻밤 잘 곳 찾는 것부터 전쟁이었습니다. 무료로 잘 수 있는 휴게소나 공영 주차장은 소음, 불빛, 안전 문제에 시달리고 오토 캠핑장은 성수기엔 예약이 힘들고 가격도 꽤 나갑니다. 샤워, 화장실 문제도 항상 걸림돌이고요. 남편은 말합니다. 젊었을 땐 텐트에서 자도 좋았죠. 근데 이제는 허리도 안 좋고 자고 나면 몸이 뒤틀려요. 씻을 때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 하루가 피곤으로 시작돼요. 결국 부부는 6개월 만에 캠핑카를 중고로 팔고 작은 임대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낭만보다 화장실 있는 집이 그리워지더라고요. 3. 캠핑카로는 노후의 외로움을 막을 수 없다. 시시 67세는 은퇴 후 아내를 잃고 혼자 캠핑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삶, 조용한 숲속에서의 독서,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은 점점 커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대화할 사람도 없고 캠핑장은 그저 스쳐가는 사람들 뿐이었고 병원이나 도움을 줄 사람이 근처에 없으니 몸이 아플 땐 그저 겁만 났다고 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멋진 사진 몇 장 남았죠. 근데 그걸 찍고 돌아와 앉은 그 자리에서 말할 사람 하나 없는 게 더 외로웠어요. 결국 그는 캠핑카를 처분하고 도심 복지관 근처 작은 고시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사람 목소리 들리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전문가, 시선, 캠핑카 생활을 꿈꾸기 전에 반드시 체크할 5가지. 단기 여행이냐, 생활이냐를 구분하라. 캠핑카는 여행용으로는 좋지만 장기 주거용으로는 체력 자금 모두 부담입니다. 캠핑카에 들어가는 고정비를 계산하라. 차량 보험, LPG 전기료, 캠핑 장비, 주차비, 정기 점검 비용 등 연 1,000만 원 가까이 소요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응급 상황 시 대처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고령자일수록 병원, 약국, 주변 인프라 확보가 중요합니다. 생활 반경에 따른 고립감을 감안해야 한다. 친구, 가족과의 소통 단절, 외로움, 정서적 고립이 의외의 문제로 작용합니다. 캠핑카 처분까지 염두에 둬라. 중고 시세는 급격히 하락하고 팔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진짜 자유는 불편함 속에 있지 않다. 은퇴 후 우리는 흔히 억눌렸던 자유를 한껏 만끽하고 싶어 합니다. 캠핑카는 그 자유의 상징처럼 보이죠. 하지만 진짜 자유는 편안함 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잠자리, 따뜻한 밥 한 끼, 누군가와의 대화, 아플 때 달려갈 병원. 이 기본적인 안정이 없으면 낭만은 불편이라는 이름으로 금세 바뀝니다. 혹시 지금도 유튜브를 보며 나도 캠핑카 인생 해볼까? 고민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낭만보다 불편함을 견딜 준비가 돼 있는가? 그게 바로 은퇴 후 캠핑카 인생을 선택하기 전 가장 솔직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퇴직 후 캠핑카 생활, 시작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현실. 퇴직 후 캠핑카로 전국을 여행하며 자유롭게 살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은퇴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며 많은 이들이 3일 낭만, 3개월 후회를 경험합니다. 다음은 전문가 관점에서 분석한 캠핑카 생활의 5가지 주요 고려사항입니다. 1. 캠핑카는 여행수단이 아닌 소형주택이다. 유지관리 비용의 진실. 캠핑카는 이동형 주거 공간입니다. 단순한 자동차보다 더 많은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어 정기 점검, 고장 수리, 소모품 교체 등의 유지관리 비용이 필수적으로 발생합니다. 배터리, 냉장고, 난방기, 급수하수 시설, 변기, 전기 배선 등은 정기 점검이 필요. 보통 연간 유지비는 최소 500만 원, 1,000만 원 수준 차량 보험 포함. LPG, 디젤, 캠핑장 전기 충전 등 월별 생활비가 은근히 증가. 전문가 팁 장기 캠핑카 생활을 원할 경우 차량 자체의 품질뿐 아니라 AS 네트워크가 잘 갖춰진 브랜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2. 노지 주차는 낭만이 아니라 위험 요소 안전과 법적 제한 고려. 일부 은퇴자들은 자유롭게 아무 데서나 차박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심 지역, 해안가, 공공시설 등에서는 노지 주차 및 숙박 금지 규제가 증가 추세. 여성 혼자 또는 고령자가 단독으로 머물 경우 강도 도난 위험 존재. 전기, 수도, 하수 처리 문제가 오토 캠핑장 외에서는 해결이 어려움. 전문가 팁 공공 캠핑장 또는 민간 오토 캠핑장 이용이 원칙이며 매달 평균 2,040만 원의 캠핑장 비용이 든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캠핑카는 은퇴자에게 신체적 부담을 줄 수 있다. 은퇴자 대부분은 60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캠핑카 생활은 보기보다 체력 소모가 큰 생활 방식입니다. 차량 내부 이동 시 허리를 굽혀야 하거나 계단, 침상 오르내림이 반복됨. 온수 사용 및 샤워는 제한적이며 외부 공용 화장실 이용이 일상. 매일 주차 위치 변경, 경사면, 정리, 급수하수 작업 등을 직접 수행해야 함. 전문가 조언 관절통, 허리 디스크,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장기 캠핑카 생활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기 여행 중심으로 접근하세요. 4. 외로움, 고립감,
응급 상황, 정서적 리스크도 존재해. 특히 1인 캠핑카 생활자는 사회적 고립 위험이 큽니다. 또한 응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화, 소통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 우울증, 무기력감 가능성,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며 119 호출 지연, 위치 오인 등의 응급 대응 어려움. 캠핑장은 대부분 외진 곳에 있어 정기적인 진료나 복지 인프라와 거리감 존재해. 전문가, 팁 근처에 병원, 약국, 슈퍼 등이 있는 생활권 중심의 캠핑 루트를 사전 계획하고 응급 연락처 위치 전송 장치 GPS 기반 앱 등을 준비하세요. 5. 캠핑카는 자산이 아닌 감가상각이 빠른 소비재다. 캠핑카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빠르게 하락합니다. 은퇴 후 자산을 지키려는 목적과는 정반대의 특성을 가진 소비재입니다. 새 캠핑카는 출고 후 23년 안에 시세가 3,050% 하락. 감가상각 외에도 수리비용, 등록세, 보험료 등 부대비용 발생. 재판매 시장은 수요가 한정되어 있어 매각의 시간과 손해 발생. 전문가, 경고퇴직금 또는 전세 보증금 일부를 캠핑카 구매에 올인하는 경우 향후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렌트 또는 중고 캠핑카 체험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론, 낭만보다 현실이 먼저입니다. 캠핑카 생활은 분명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한 사전 준비, 체력, 예산, 심리적 안정을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은퇴자의 장기 캠핑카 생활은 제한적이고 고위험 선택지입니다. 다음과 같은 대안을 함께 고려하시길 권장합니다. 12주 단기 캠핑카 여행으로 체험. 차박 대신 글램핑 또는 캠핑장 단기 장기 전세 고려. 지역 기반 슬로우 트래블 한 도시에서 12개월 체류하며 여유롭게 여행. 정리 요약. 항목 현실적 고려사항. 유지비 연간 5,000일 0만원 소요. 주거 문제 캠핑장 필수 노지 불가. 건강 문제 관절허리 질환자의 부적합. 심리적 문제 외로움 응급 상황 대처 비읍. 재정 감가상각 심한 소비재. 캠핑카는 은퇴의 완성이 아니라 경험의 일부일 뿐입니다. 단기 체험과 정확한 계획을 통해 낭만은 즐기되 위험은 최소화하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한국 돌아갈 결심을 하는 분들은 여유가 있어서지 공짜를 바라서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은퇴연금 없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68세 박정수 씨가 겪는 미국에서 35년을 살다가 작년 말 고향인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뉴욕 외곽에서 택시 운전을 하며 억척스럽게 모은 노후 자금 덕분에 은퇴 후 귀국은 나름대로 준비된 선택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한국 돌아오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매일매일이 더 피곤해요. 너무 빠르고 너무 바쁘고 너무 복잡해요. 해외에서 수십 년을 살다가 귀국한 이들의 공통된 고민이 있습니다. 한국은 예전보다 훨씬 발전했고 겉으로는 모든 게 좋아 보이지만 막상 살아보면 정서적 피로감과 예상 밖의 불편함이 은근히 쌓인다는 점입니다. 고향이기에 마음은 가깝지만 몸과 생활은 낯설어진 나라. 이건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복합적인 감정입니다. 은퇴 후 귀국을 고민하는 분들이 종종 받는 오해가 있습니다. 마치 돈이 떨어져서 돌아온다는 식의 시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연금 없이 귀국을 감행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귀국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나름대로의 재정적 여유와 계산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돈보다 적응입니다. 박정수 씨의 경우 매달 약 300만 원가량의 미국 소셜연금과 자산 수익이 있어 생활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말합니다. 미국에선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았어요. 조용하고 단순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선 조용할 틈이 없어요. 다들 너무 바쁘고 너무 예민해요.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가 배가 됩니다. 이런 사례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최근 귀국자 모임이나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호소가 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3가지 귀국 후 어려움 사례입니다. 첫째, 생활 환경의 차이가 불편함으로 다가온 경우. 미국에서 30년을 살다 인천으로 귀국한 66세 여성 김명자 씨는 아침마다
오토바이 소리, 택배 트럭, 이웃 소음에 깜짝 놀라 잠을 깬다고 말합니다. 미국은 조용했어요. 여긴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지 처음엔 신경이 예민해져서 두통까지 왔습니다. 익숙했던 고요한 일상이 사라지자 정신적인 피로감이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병원 행정 시스템의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 70세 박노식 씨는 귀국 후 건강검진을 받으려다 병원 시스템의 복잡함에 진이 빠졌다고 합니다. 미국에선 예약 하나면 끝인데 한국은 접수하고 기다리고 번호표 뽑고 또 다른 층 가야 하고 너무 정신없어요. 의료는 좋지만 시스템은 피곤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이런 복잡함이 건강보다 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셋째,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 한국 특유의 눈치 문화와 관계의 밀도는 해외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예상 밖의 피로를 안겨줍니다. 미국에서 40년 살다 온 72세 이중섭 씨는 이웃이 수시로 집에 들러 밥을 먹자고 하거나 왜 혼자 있느냐며 걱정을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다고 말합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아니요, 이게 더 외롭습니다. 나를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은퇴 후 귀국을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히 돈이나 그리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서적 적응력, 생활 환경의 이해, 그리고 건강과 커뮤니티에 대한 준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귀국 전 최소 3개월 이상 한국의 시험 체류를 권장합니다. 단기 렌트나 친척 집에 머물며 병원, 은행, 대중교통, 마트, 동네 생활 등을 경험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건 관계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고향이라고 해서 반겨주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옛 친구들이 여전히 같은 마음일 거란 보장도 없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감, 새로운 취미와 커뮤니티의 개발이 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한치 앞도 모르는 시대에 귀국은 큰 결단입니다. 단순히 감정이나 향수로 내리는 결정이 되어선 안 됩니다. 한국의 편리함, 따뜻함도 분명 있지만 그만큼 빠른 속도, 예민한 사회 분위기 생활 방식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미국처럼 여유로운 공간은 없지만 대신 가까운 병원, 치안, 대중교통의 장점이 있죠. 결국 중요한 건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이냐입니다. 귀국하니까 오히려 내가 늙었다는 사실이 더 실감 나더군요. 박정수 씨의 말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귀국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지금 귀국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히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 그리고 연금보다 더 중요한 적응력입니다. 네, 앞서 이야기한 귀국 후 불편함은 단순한 문화 충돌 그 이상입니다. 전문가 관점에서 보면 이건 일종의 영문화 충격 리버스 컬처 샤크 현상으로 분류됩니다. 즉, 오랫동안 해외에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오히려 그곳에 적응하지 못하고 심리적 혼란과 외로움을 겪는 것을 말하죠. 많은 이들이 이제 고향이 내 자리가 아닌 것 같다며 정서적으로 큰 소외감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귀국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 핵심 항목. 1. 돈보다 중요한 적응력 연습 사전 체험이 필수입니다. 귀국 후 가장 흔한 실패는 살아보고 알겠다는 막연한 기대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반드시 사전 체류 기간을 가질 것을 조언합니다. 최소 1개월, 이상적으로는 3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며 본격 귀국 전에 다음 항목들을 체크해보세요.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의 생활 환경은 어떤가요? 소음, 습도, 공기질, 대중교통. 병원이나 약국 접근성은 괜찮은가요? 은행 업무, 휴대폰 개통, 주민등록, 재등록 등 행정 처리 과정이 어렵지는 않나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질 텐데 외롭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서울처럼 복잡한 도시는 귀국 초기엔 익숙한 것 같지만 생활 깊숙이 들어가면 정신적으로 치이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지방은 한적하지만 의료나 행정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어 본인 성향에 따라 지역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2. 연금과 생활비, 현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하세요. 귀국 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착오 중 하나가 생활비 과소평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은 병원비가 싸다,
교통비가 저렴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월 200만 원 수준으로는 굉장히 빠듯합니다. 다음은 전문가가 권하는 생활비 시뮬레이션 기준입니다. 월세 5전세 거주자 기준. 1인 기준 월 25만 300만 원 이상 필요. 부부 기준 월 350만 원 이상이 현실적. 여기에 의료비, 경조사비, 부모 또는 자녀 부양 부담까지 포함되면 연금만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미국 소셜연금 수령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약 1900달러 하나 약 260만 원인데 여기에 추가 자산 소득 임대 수익, 이자, 수입 등이 있어야만 귀국 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죠. 따라서 귀국을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것. 한국 거주 시 예상되는 생활비 리스트 작성. 미국 연금 수령액과 시뮬레이션 비교. 귀국 후에도 미국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 확인. 예. SSA 외국 송금 가능 여부. 3. 관계의 밀도, 건강의 관리 감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접근하세요. 귀국자들이 가장 많이 좌절하는 건 관계입니다. 고향이니까 정이 넘칠 거다는 환상은 금세 무너집니다. 반가운 얼굴들도 몇 번이면 끝, 그 다음은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오죠. 따라서 전문가들은 귀국 전 관계 기대치를 철저히 낮추고 오히려 새로운 커뮤니티에 천천히 안착하는 전략을 권장합니다. 실질적인 관계 적응 팁. 동네 주민센터 문화 강좌, 50센터, 시니어 커뮤니티 등에서 취미활동 참여. 외국 생활 경험자 모임에 귀국 동포 커뮤니티에 가입해 공통 이슈로 소통. 디지털 커뮤니티 활용, 카카오 오픈 채팅, 귀국자 모임, 귀국 준비 카페 등에서 먼저 정보 탐색.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병원이 많고 잘 되어 있지만 예방적 건강 관리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귀국 전 건강검진을 철저히 받아두고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등록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귀국 직후 바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가족 합가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 가입 시 월 1,015만 원 이상 나올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전문가가 강조하는 핵심 조언 요약. 귀국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적응 연습을 철저히 하고 최소 13개월간 생활 시뮬레이션을 직접 경험하세요. 연금 외에도 생활비 흐름을 설계하고 관계는 기대보다 시스템을 먼저 만드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뿌리 내릴 수 있을지를 냉정하게 보는 눈입니다. 68세 박정수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한국 돌아온 걸 보고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내가 어디에 있고 싶은지 알게 됐을 뿐이에요. 고향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과 예기치 못한 불편함이 공존하는 곳 한국. 귀국을 꿈꾸는 당신이라면 이 두 얼굴의 진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을 준비 지금부터 꼭 해두셔야 합니다. 일은 그만두고 싶은데 통장은 나한테 계속 일하라고 하네. 이 말, 은퇴를 앞둔 5060대 분들 사이에서 정말 많이 들립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직장은 나를 더는 필요로 하지 않는데 정작 생활비는 줄어들 기미가 없어요. 정년퇴직을 하거나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당장에는 퇴직금이 있으니까 한숨 돌리지만 문제는 그 돈 오래 못 갑니다. 특히 자녀 교육, 부모 부양, 생활비, 대출까지 겹쳐 있으면 더더욱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내가 일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꾸준한 방법이 바로 배당금 생활입니다. 마치 월세처럼 꾸준히 통장에 꽂히는 배당금. 그 배당금으로 식비, 관리비, 보험료를 낼 수 있다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배당금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진짜 가능한 걸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같이 살펴보시죠. 사례 1. 퇴직금 2억으로 배당 인생 시작한 60세 김 부장님. 김 부장님은 60세 정년을 마치고 퇴직금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돈으로 창업을 고민했겠지만 이제는 몸도 마음도 무리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배당 ETF와 우량 배당주 위주로 자산을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KODX 고배당 ETF, 삼성전자, 하나금융지주, KT엔드지 등
배당 수익률 46% 종목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매년 평균 5% 배당 수익률 기준 연간 1,000만 원 정도가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김 부장님은 국민연금 월 100만 원, 부부 모두 합쳐 180만 원 수령. 배당금 8,090만 원이 더해져서 매달 총 26만 270만 원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듭니다. 이제 그는 출근하지 않아도 매달 생활비가 따박따박 들어오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내 돈이 나 대신 일한다는 이 느낌이 너무 좋다고요. 사례 2. 집은 전세 3억을 배당에 투자한 55세 윤 과장님. 윤 과장님은 55세에 희망퇴직을 했고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서울 아파트에서 전세로 전환하고 3억 원을 확보해 배당 자산을 만든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걱정했죠. 집을 팔면 나중에 다시 못 산다고. 하지만 윤 과장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집값 올라봤자 내가 배당금으로 먹고 살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냐? 그는 고배당 리츠, 미국 배당 ETF SPYD, VYM 등과 국내 고배당주를 적절히 섞어서 연 6% 수준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3억 원의 자산으로 연간 1,800만 원의 배당금, 매월 약 150만 원입니다. 여기에 본인의 국민연금, 부인의 연금저축까지 더하니 월 250만 원 이상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비 아르바이트도 가끔 하시는데 이마저도 심심해서 나가는 거지 돈 때문에 나가는 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례 3. 1억 5천으로 시작한 50대 박 여사님의 절약배당 인생. 박 여사님은 배당금 생활을 위해 먼저 소비부터 줄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매달 소비를 150만 원 안으로 줄이기 위한 연습을 2년간 진행. 남편과 단출하게 사는 구조로 전환 자동차도 경차로 교체. 1억 5천만 원을 5% 배당률 종목에 투자하여 매월 약 60만 원 확보. 처음에는 배당금이 이게 다야? 싶었지만 이제는 고정 비용을 낮추니 이 금액도 든든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배당금이 인상되기도 하고 자산 자체가 우량주라 주가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 안심이라고요. 박 여사님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배당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소비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작은 돈이지만 매달 들어온다는 안정감이 제일 커요. 그럼 배당금으로 은퇴 후 생활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가장 중요한 계산입니다. 목표 생활비를 기준으로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지 알아야죠. 목표 생활비 월 200만 원 연 2,400만 원. 배당 수익률 5% 기준 필요 자산 약 4억 8천만 원. 수익률 6%라면 약 4억 원이면 가능. 물론 이건 세후 기준으로 좀 여유 있게 잡은 수치입니다. 배당금에는 세금 15.4%도 붙으니까요. 게다가 100% 배당금만으로 먹고 살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연금, 임대수익, 부업 소득 등도 조합하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배당금 은퇴 이렇게 준비하세요. 먼저 소비를 줄여보세요. 아무리 많은 배당금을 받아도 지출이 크면 버틸 수 없습니다. 배당 수익률보다 지속 가능성을 보세요. 고배당이라고 무작정 사면 배당 중단, 주가 급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KT&G, 하나금융지주 같은 우량주가 좋습니다. ETF나 리츠를 활용하세요. 개별 종목이 어렵다면 분산되어 있는 ETF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국내 KODX 고배당, TIGR 리츠, 해외 SPYD VYM, SCHD, 연금과의 병행을 고려하세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과 배당금은 서로 보완제입니다. 둘을 합치면 훨씬 안정적인 은퇴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마무리하며 배당금으로 살아가는 삶, 듣기만 해도 여유롭고 멋지지 않나요?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하긴 어렵지만 지금부터 준비하면 5년 후, 10년 후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월세처럼 돈이 들어오는 구조, 그게 바로 진짜 은퇴 준비의 완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당신의 통장에도 매달 자동 입금되는 배당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후의 진짜 자유 아닐까요? 전문가가 알려주는 배당금 은퇴 전략. 월세처럼 들어오는 배당금,
은퇴 후 평생 먹고 사는 법. 최근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 은퇴자들 사이에서 배당금 은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배당금을 마치 월세처럼 활용하여 은퇴 후의 생활비를 해결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략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전문가의 시각에서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1. 왜 지금 배당금 은퇴인가? 과거에는 은퇴하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도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저금리 고물가 시대가 길어지면서 정기예금이나 공적연금만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 어려운 구조가 됐습니다. 그 결과 퇴직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수입원이 필요해졌고 그 해답 중 하나가 배당금입니다. 배당금은 기업이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주식 보유만으로도 일정 기간마다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고배당 주식이나 ETF 상장 지수펀드는 연 46%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은퇴자의 안정적 수익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현실 속 실제 사례 3가지. 사례 1. 퇴직금 2억으로 배당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60세 남성. 김 씨는 정년퇴직 후 퇴직금 2억 원을 활용해 고배당 우량주와 ETF에 투자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나금융지주, KT&G, KODX 고배당 ETF 등입니다. 그 결과 연평균 5% 수익률, 연 1,000만 원 정도의 배당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부부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산하면 매월 약 270만 원의 안정적 생활비가 확보됩니다. 핵심 배당 수익과 연금의 조화가 안정된 노후의 열쇠입니다. 사례 2, 3억 배당 포트폴리오 만든 55세 희망퇴직자. 윤 씨는 조기 퇴직 후 주택을 전세로 전환하고 확보한 3억 원으로 배당 기반 자산을 구축했습니다. 미국 배당 ETF SPYD, VYM과 국내 리츠를 병행하여 6% 수익률 달성. 연 1,800만 원, 월 150만 원의 배당에 부인의 연금과 본인의 연금을 더해 월 250만 원 이상을 확보,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며 자발적 파트타임 노동을 선택합니다. 핵심 자산의 수익화와 소비 수준의 조정이 병행돼야 합니다. 사례 3. 1억 5천으로 실속 배당 인생 준비한 50대 여성. 박 씨는 먼저 소비 구조를 개편했습니다. 매월 150만 원 안에서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든 뒤 1억 5천만 원을 배당주 중심으로 투자. 결과적으로 월 60만 원 수준의 배당이 확보됐고 이는 보험료, 공과금 등 고정비의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핵심 큰 자산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소비 수준과 안정된 현금 흐름의 설계가 중요합니다. 3. 그럼 얼마가 있어야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배당금으로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목표 생활비 월 200만 원 연간 2,400만 원. 기대 수익률 5% 기준 약 4억 8천만 원 필요. 6% 기준이면 약 4억 원. 세후 수익률 기준이며 배당 소득세 15.4%는 감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꼭 이만큼 있어야만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배당금은 연금, 부업 소득, 임대 수익 등과 함께 조합해 생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배당금 은퇴를 준비하는 실전 전략. 우선 소비를 통제하라. 고정 지출을 줄여야 배당금이 유의미해집니다. 특히 주거비, 보험료, 통신비 등 반복되는 지출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고배당주 또는 ETF 중심으로 자산 재편. 국내 고배당주 KT&G, 하나금융, 포스코퓨처엠 등. 국내 ETF KODX 고배당, TIGR 리츠. 해외 ETF SPYD, VYM, SCHD. ETF는 분산 투자되어 위험이 낮고 배당 관리가 자동화돼 초보자에게 적합합니다. 배당주 투자 시 유의점.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지속적인 배당 가능성, 재무 건전성, 기업 실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 이력이 꾸준한 기업이 좋습니다. 10년 이상 배당 유지 기업 등. 연금과 병행 전략.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조정하거나 연금 저축 IRP와 병행하면 더 안정적입니다.
배당과 연금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구조입니다. 마무리 조언. 배당금 은퇴는 부자의 전략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배당금으로 사는 건 몇 억 있는 사람들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지출을 통제하고 자산의 현금 흐름을 설계하고 시간을 들여 꾸준히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많은 은퇴자들이 완전한 배당 생활은 아니더라도 배당금이 생활비의 일부를 차지하는 구조를 만들면서 경제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노후 생활비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 자산을 배당 중심으로 재편해 보세요. 당신의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는 구조, 그것이 바로 배당금 은퇴 전략의 핵심입니다.